요거는 이제 8월 쪽이니까 지금 시장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월 2차라고 해봤자 8월 말쯤에 나오는 거지 근간의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실물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고 고용 회복과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지금 현재도 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테이퍼링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기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이 나왔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중에 소비와 투자가 동반 증가를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기관들이 성장률을 전망치 하향을 해버렸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국내 실질 GDP가 소비 확대 영향에도 불구하고 투자 둔화와 그리고 수출 감소에 따라서 정기비 성장률이 0.7%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 이슈라던가 델타 변이 우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대형주를 판매를 하고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는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달러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하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인베스팅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인베스팅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관심 쪽으로 넣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은 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G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2분기까지의 업데이트가 돼서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자, 미국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GDP가 현저히 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부합이거나 내려가는 거에 비해서는 미국이 2분기 때 엄청나게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GDP가 올라가는 부분이 고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지표가 약간 일시적이라는 말도 있죠. 고용 지표가 어쨌든 간에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2분기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미국 실적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승을 한 부분을 보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9에서 0.3%로 GDP가 올라간 부분을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갔어요. 중국이 내려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을 보면은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실업률이 내려갔죠. 당연히 뭐 고용률이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내려간 부분이고요. 점차적으로 내려간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4월부터 점차적으로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그 07월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실업률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산업별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요. 국내 이제 산업별 고용 동향을 봤었을 때는 6월보다는 7월이 좀 내려간 모습, 다만 실업률도 같이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설업 취업자 수가 둔화된 게 좀 컸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조업 상승, 제조업 부분이 상승을 하고 농립, 어업 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상반기 때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너무 지금 취업도 힘들고 도시로 올라온 친구분들이 너무나도 서울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내려가서 다시 농업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계절적 조정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3.3% 하락을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3.3%로 하락을 했다.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입이 증가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더라도 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수출 같은 경우에도 YY 대비해서는 29.6% 증가된 모습을 보였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YY 대비해서 38.1% 상승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18억 달러 무역수지를 냈고요. 왜 수입이 늘어났냐라고 봤더니 원유, 철광석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 가격이 늘어났다. 그리고 중간재라던가 자본재, 소비재 등의 수입이 동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무역 수지가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되게 재미있는 숫자가 나와요. 수출입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숫자는 조금 불편하시니까 그래프로 쭉 이렇게 가면은요, 기계,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석유 제품, 무선통신 9개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5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5, 6월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원자재라던가 뭐 석유, 섬유, 가전 같은 게, 요거는 이제 7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네들이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수출입 금액 같은 경우에도 6월 대비해서 수입률로만 봤었을 때는 7월이 지금 상승률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그만큼 7월까지는, 물론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7월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다.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대비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18억 달러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선박류, 일반기계, 철강 이런 부분들은 다 죄다 하락세를 보였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뭐 석유화학, 섬유, 석유 제품 이런 부분들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뭐였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무선통신기기, 실질적으로 5G 섹터들이 그때 당시에 잠깐 꿈틀댄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무선통신기기와 그리고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집중을 받았죠. 이제 고개 다시 들어 올리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도대체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무선통신기기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너무 가격을 내려놔가지고 저가 공세를 펼치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국 업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출고가 인하를 하고 경쟁력을 확보를 했죠.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과 중국 제품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가격도 같이 출고가를 낮췄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중국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등에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이 감소가 되었음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LCD 단가 상승과 그리고 OLED를 장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확대에 따른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록도 디스플레이 쪽 이 부분에 있어서 부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컴퓨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어도비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 워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화가 되더라도 너무나도 집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편해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재택근무용으로 SS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기업용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낸드 플래시 적층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단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컴퓨터 부분이 수출입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규 CPU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인텔은 나왔고 11세대가 나왔고, 출시에 따른 이제 주요 데이터 센터들의 업체들이 서버 증설을 하기 위해서 D램 등 메모리 주문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반도체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얇거나 혹은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접히거나 이런 것들이 OLED를 썼었을 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공간이라던가 뭐 접는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LCD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LCD는 뒤에서 빛을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두께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두께가 생기게 되지만 OLED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LCD 대비해서는 선명한 화질, 얇은 두께, 그리고 다양한 형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TV
혹은 요즘에는 태블릿 PC라던가 노트북, 특히 이제 모니터 중에 어떤 모니터가 있냐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되게 넓은데 광각으로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OLED 모니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망치를 어떻게 내놨냐면요, 20에서 25년 연평균 22% 성장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있고, 아까 도동 형님이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가격이 높고 그리고 생산 능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LCD처럼 딱 찍어내듯이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중이 25년도에는 4.4%로 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LCD에서 좀 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LCD 패널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칩보다는 좀 작은 LED 칩을 대량으로 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LCD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OLED만큼은 아니지만 화질을 좀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니 LED 하면 떠오르는 주식 아시죠? 서울반도체. OLED에 비해서는 또 현저히 싸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 2020년도에서 25년도까지는 5,200만 대 생산을 계획을 할 것으로 연평균 50%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래요.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21년도 비중은 2%밖에 되진 않지만 25년도에는 19%로 현저히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마이크로 LED입니다. 마이크로 LED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초소형 LED를 발광 재료로 사용을 해요. OLED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광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초소형 LED를 가지고 발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사용하는 OLED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형화가 쉬워지고 TV, 광고판 요런 데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고성장이 예상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초대형 TV를 쉽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가격이 뭐 이렇게 1, 20만 원 있는 것도 아니고 75인치 이상의 초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 시장은 대중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틈새 시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현황 및 경쟁 구도를 보면은요, OLED와 미니 LED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성비를 좀 많이 따져요. 알뜰매는 그럼 OLED하고 미니 LED 중에서 뭘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당연히 미니 LED를 얘기를 하겠어요.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OLED만큼은 아니지만 OLED를 따라갈 정도의 그런 화질이 보장이 되고, 미니 LED 같은 경우에도 두께라던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OLED 점유율은 그래도 아무래도 침투가 계속적으로 될 거예요.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77%,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7.7% 점유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BOE, 에버 디스플레이 요 순서대로 이제 점유율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OLED 관련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수요처별 패널에 대한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OLED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삼성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미니 LED는 이제 TV 쪽으로 좀 많이 갈 것이고, 왜냐면은 TV가 여러분들 우리가 막 2년 쓰고 버리고 이런 제품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은 못해도 5년은 쓰시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좀 싸고 물량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우위를 지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ice.